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90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7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7. 민기준 55세 신경외과 교수.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친근하고 따뜻한 의사 이미지로 환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하지만 후배들에겐 자비란 없는 무자비한 폭군이다. 전형적인 쇼닥터로 각종 방송 출연으로 이미지가 좋지만 정작 본인은 의사 업무에는 소홀하다. 오더조차 안 하고 있어 용성민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방송국 카메라를 켜고 회진을 돌던 도중 환자가 민기준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걸 항의하자 레지던트에게 달려가 이런 것도 하나 못하고 뭐하고 있었냐며 노발대발했다. 이에 용성민이 교수님이 오더를 안 내려줬냐고 항의하고 이에 더 분노해서 용성민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화에서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 환자의 수술에서 해당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전문인 수술법을 사용하려고 했고 회의에서 이를 막아냈지만 정작 적합한 수술법은 본인의 문에 아니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컸다. 이에 용성민이 해당 수술법에 능한 최송화를 설득했고 송화가 기준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의시로 들어가겠다고 설득하면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황재신 신경외과 PA 간호사, 신경외과 전담 간호사, 송화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10년지기 간호사. 늘 바쁜 송화에게 의국 소식부터 레지던트들의 동약까지 속속들이 알려준다. 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봉광현 40세 응급의학과 조교수. 율제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 5인방 대학 동기로 레지던트들에게는 교수들의 정보통으로 통한다. 국악본 5인방의 동기 소속되어 있던 병원은 율제병원으로 최성화와 같다. 동기라서 그런지 5인방에 대해 아는 게 많다. 본인들 말로는 커피만 사주면 다 가르쳐준다고. 이러해서 송화에게 저번에 도움을 줬던 대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얻어먹는다. 하지만 TV에서 사고 소식이 나오자 설설 오겠나라며 절만도 못 마시고 응급실로 뛰어간다. 더블 보도다. 간이식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고민할 때나도 수술방에 안 들어간 지 5년이 넘었어 라고 하는 걸 보면 GS 일반외과와 EM 응급의학과 더블 보도인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학과에서 여러 유형의 환자를 보아서 눈썰미가 좋은 편인데 아이 보호자의 모순된 진술, 차소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다 뒤에 있는 아이가 더 다쳤다. 과 아이 상태를 보고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4부터 봉생살롬이라며 레지던트들이나 간호사들에게 국악본 동기의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밝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만든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5 주연 동기들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설명 캐릭터. 배준희 31세 응급의학과 펠로. 호감형 외모와 타고난 다정다감함까지 장착한 율제병원 응급의학과 펠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환자들로 매일같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응급실 그곳에서 준이는 속전속결의 아이콘으로 통하며 모든 교수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다. 선희희수 26세 응급실 간호사. 7화에서 응급의학과 펠로 배준이가 안정원 교수랑 밥을 먹었다고 하자 웃으면서 안정원 교수님은 밥 사달라면 다 사준다고 자기도 영화를 봤다고 그랬다. 옆에서 듣고 있던 겨울의 표정이 참 볼만하다. 장윤복 본과 3학년 실습생 24세. 아직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선 본과 3학년 실습생.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 매일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배들의 뒤를 쫄쫄 따라다닌다. 선배들의 기습 질문에는 늘 정답을 외치는 모범적인 실습생이다. 본과 3학년 실습생으로 홍도의 쌍둥이 누나. 어디 갈 때마다 쌍둥이라고 밝히기 귀찮아서 굳이 물어본 게 아니라면 쌍둥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다. 하도 오랫동안 했더니 이젠 숨겼다고 밝히는데 재미 들렸다고. 어버버 하는 명의 형도와 다르게 질문엔 거의 답하는 편이고 이해라도 력도 빨라 천지여사의 기운이 느껴진다.
10년 전에 엄마를 뇌졸중으로 잃었을 때 엄마를 살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던 레지던트를 보고 의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흉부외과 실습된 김준환 교수의 수술의 마무리 즈음 김준환의 배려로 의료용 장갑을 끼고 다시 뛰게 된 아기 환자의 심장을 홍도와 같이 살짝 만져본다. 그리고 의외로 엄청나게 강한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무언가에 감동을 받았는지 동생과 함께 흉부외과로의 진로를 약속한다. 지켜질지 모르지만 아직 다른 실습이 많이 남아서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며 김준환의 의대생 시절 흉부외과 실습이 오버랩되는 건 명장면. 설명충 기믹이 있는데 시청자들 들으라는 듯이 이런저런 의학 내용을 웬다. 흥도가 윤복에 비해 공부가 뒤처지다 보니 흥도에게 설명해 주면서 자기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설명으로 의학적 내용을 정처리하고 있다. 몰입이 강한 편인데 소학 간식 수술 때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익중과 대하다가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교수인 익준 앞인데 본인도 모르게 뭐? 라고 소리를 쳐서 익준을 당황시켰다. 사촌 동생은 마네와 모네 5살 쌍둥이로 모네는 우주의 여자친구이다. 구화에선 남자친구가 등장하는데 휴대폰 내용 가지고 둘이 투닥댄다. 장홍도 24세 본과 3학년 실습생. 윤복과 쌍둥이 남매로 똑부러지는 윤복과 달리 조금은 느리고 빙구색이 많아 늘 윤복의 보살핌을 받는다. 공부로는 조금 뒤처질지 몰라도 환자를 향한 마음만큼은 실습생 중 1등이라 장보한다. 작중 내내 윤복과 붙어 다녀서 행적은 비슷하다. 구화에서 윤복과 갈라져서 소아외과 수술을 참관하다가 더위에 못 이겨 기절한다. 12화에서 간담체 외과 실습을 왔는데 간이식 기준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해서 익준이 탄식을 한다. 윤복과 똑같은 본과 3학년 실습생임에도 의학적 지식이 거의 없다. 윤복의 설명충 룰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겠지만 질문의 질 자체가 일단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아기 죽어요. 전공의 선배가 사비로 밥을 사주는데 좀 전에 컵라면 먹었는데 라고 툴툴거린다든지 익준이 가수 동물원을 좋아하는 윤복에게 관심을 보이자 그래요 라고 2번씩이나 말하는 등 눈치도 더럽게 없는 편이다. 그래도 마지막 편에는 익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해서 공부하고 답변하는 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과 3학년을 어떻게 올라간 건지 의문. 윤복이가 시험기간마다 옆에서 자꾸 공부시켰나 보다. 여담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쌍둥이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이 일종의 개그 포인트이다. 도제학한테는 장화홍련, 철이와 미애, 김준환한테는 견우와 칭렬하고 불렸다. 물론 핵인싸. 익준은 정확하게 이들 둘의 이름을 불러줬으며 그 전에 식당 이모님 대타로 배식하며 소시지 더 줬다고 생색까지 낸다. 조성현 67세 일제병원장 주정수 이사장의 사촌 동생이다. 본인은 숨기고 싶어하는 모양이지만 알 사람은 다 아는 것 같다. 이사장은 주전자라고 부른다. 흉부외과 출신으로 준환과는 사제지간이다. 5화에서 주정수와 함께 로사 집에서 멸치똥을 따는데 제대로 안 하는 로사의 면박에 자기는 잘했다고 어필하는 모습이 나름 개그 포인트다. 8화에서 전공의들이 친 사고를 수습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CS실 전화가 제일 무섭다고 한다. 장기옥이 친 사고를 수습하고 났더니 도제학이 또 사고를 쳐서 대자비냐며 낙담한다. 해당 화에서 과장급 인사 부족으로 준환에게 흉부외과 과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후 준환이 전화로 과장직을 맡겠다고 하자 무력이 없다며 좋아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